신하를 찾아온다. 일어서인가? 아니 뭔가 발에서인가? 우리들의 왕 오이디푸스시여, 당신께서 직접 보다시피 도시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멸명한 싹, 풀떼는 가축들은 까다없이 죽어가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지금 피해 파도에서 유동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당신께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 중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이디푸스여, 이 땅을 되살려 주소서. 어서 이 도시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들의 생명을 되찾아 주소서. 이 도시는 지금 테베의 성문 밖에 앉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던 사람들을 잡아먹는 스핑크스를 물리칩니다. 당신의 위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그대들은 내가 잘하는 것을 희망하려 여기 왔구나. 나는 그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알는다고 해도 나만큼 이토록 알고 있는 이는 없을 것이오. 나의 영혼은 이 도시와 나와 당신들을 위해 함께 신음하고 있으니 이미 많은 생각의 길을 헤맸던 그런 슬픔 속에 나를 그대들이 알기 바라오. 어쨌든 나는 이 슬픔을 잘 살피기 위한 처방을 발견했고 그것을 곧장 행하였어. 베노키오스의 아들 크레온을, 나의 처남 크레온을 델포이로 보내 아폴로의 신탁을 받아오겠네.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구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당신 역시나 우리 중 최고이십니다. 아, 마침 여기 크레온이 오는군요. 크레온, 자네는 어떠한 신의 말씀을 가져갔는가?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말씀이었나? 어찌 모두가 있는 여기서 말하오니까? 모두가 있는 데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하라. 그럼 제가 신께 들은 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께서는 이 땅에서 생겨난 오염을 씻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떤 오염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그 오염은 어떻게 씻어내란 말이지? 분명하게 설명하게. 그때의 피가 온 도시에 고통을 몰고 왔습니다. 추방으로서 아님 살인으로서 살인을 풀어 정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살인을 말하는 건가? 오이디푸스 왕시여, 그대가 이 도시를 이끌기 전 테베는 라이오스 왕께서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니키대로 잘 알고 있네. 내가 직접 그를 뵌 적은 없소만. 그분은 피살되셨습니다. 그 살해자를 누군가에 그들을 복수하라는 것이 아폴로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느 땅에 있어? 그들이 지금 어느 땅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신께서 이 땅에서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마 테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오스 왕은 어디서 살해를 당한 것인가? 라이오스 왕께서는 신탄을 받으러 길을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걸 본 이는 아무도 없는가? 우리가 증언을 듣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라이오스 왕 이름 중 한 사람을 빼고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겁에 질려 도망쳤기에 제가 한 가지, 그 한 가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라이오스 왕 일행은 도적대와 마주쳐 하나의 손이 아닌 다수의 손으로 목숨을 잃었다 했습니다. 그 도적이 어떤 원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어찌 그런 대범한 일을 벌일 수 있었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왕께서 쓰러진 후 도시에는 재앙이 닥쳤기에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대체 어떤 재앙이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했다는 말인가? 그들께서 무찌른 스핑크스입니다. 그 괴물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라이오스와 피를 낳은 사이가 아님에도 나의 아버지 일처럼 여길 것이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고 정의는 다른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를 처음부터 밝히겠어. 테베어 들어라. 이건 전 왕 라이오스이자 나의 일이니 전 왕의 살인자를 반드시 찾아라. 테베에서 추방하리라. 그 살인자는 모든 비난을 받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 땅에 저주와 함께 떠날 것이다. 오이디푸스 왕은 신하들을 모아두고 라타코스의 아들 라이오스의 살인자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당신에게 고하라 명했다. 그리고 만일 그 범인이 두려워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밝힌다면 어떤 피해도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하겠다 말했다. 또 오이디푸스는 살인자가 누구이든 당신의 권력과 왕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서 추방하겠다 말했다.
그러나 테이샤스께서는 마치 안 보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수사할 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들으시는 겁니다. 나도 그 얘기를 크레온에게 듣고 5번이나 그를 부르러 보냈으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참여. 그건 제쳐두고 라이어스 왕은 바스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고 했었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누구도 그 짓에 젖은 자를 보지 못했다. 그 말이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헤이레시아스께서 오셨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신의 것과 인간의 것 관계없이 모든 것을 통찰한 테레이시아스. 그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어떤 일이 덮쳐온지는 잘 알 것이오.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줄 사람은 오직 그대뿐. 그대의 위대한 손으로 그대 나라를 도와소서. 나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도시를 구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말뿐입니다. 진실은 때론 더욱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알기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지? 그대는 수수께끼를 푸시는 데 능하시지만 굳이 이 문제만큼은 풀지 마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도시 하나를 배반하려는 것인가?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진실은 당신 속에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거든 부디 말해주소서. 이 땅을 위해 말입니다. 나도 당신도 괴롭히고 싶지 않소. 당신은 지금 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오. 그것을 알고 있는가? 이제 당신이 괴롭다하기로 이 도시를 버리고 있는 것이오.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가 할 수 있을 만큼 분노하며 날뛰어보시오. 나는 그래도 말하지 않을 것이오. 크레온의 말이 아니라 왕비의 말을 들을 걸 그랬소. 당신은 사람을 혈압하는 그 간사한 영을 걷었을 뿐이니 만약 지금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는다면 난 당신이 너를 뽑아버리겠네. 정녕 운명의 팔씨를 당기시겠습니까? 어서 말하라! 당신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패배를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살인자는, 당신이 애토록 찾던 그 살인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너의 그 사악한 녀석은 헛소리인가? 아니면 좀 미친 것인가? 아, 크레온이 너의 그림 하나도 시키던가? 이 나라가 나에게 씌워준 왕관이 그리도 탐이나 날 어떻게 보라야 궁리하다 그대의 그림 하나도 시키던가? 날 전방 살인자로 몰아 내 왕들을 차지하라던가? 크레온이 아니라 그대의 운명이 그대를 몰아내고 있는 것이오, 오이디푸스. 스핑크스는 사라졌지만 테베는 당신이라는 더 크고 무서운 괴물을 품었어. 왕이시여, 지금 당신도 테리시아스도 분노에 잡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어서 분노를 시키시고 잡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신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궁리하겠습니까? 이 말대로 라이어스 왕의 살인자가 나라며 내가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베 왕이 되었을 때 근데 자네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눈이 멀어서 나의 걸 보지 못했기 때문인가? 너의 그 사악한 년은 크레온과 모의할 때만 쓰는가? 난 앞으로 너의 그 사악한 녀석만 잊지 않을 것이다. 지를 먼저 실컷 찢어라. 그대는 앞을 보면서도 자신이 어떠한 악속에서 있는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어. 당신 부모의 저주가 무섭게 쫓을 테요. 이 모든 비교의 끝에서 당신의 몰골은 전참할 것이오. 지금은 비록 이방인이나 결국 템의 사람이 드러날 테고, 눈뜬 자에게서 눈먼 자가 되고 왕에서 거지가 되어 지팡이로 한 지역장을 저두르며 이국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오.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하더니 왜 그 가난 여관이 춤을 부르는구나. 여봐라! 예! 당장 저자를 끌어내고 다시 있는 높이 뛰지 않게 하라. 어서! 예! 왕이시여, 분노를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너는 크레온을 데려와라.
그리도 가지고 싶은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부분 짓지 마. 다 알겠어. 왕이시여,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오해입니다. 오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오해지? 난 네가 그렇게 더 잡아다니는 거 보니 확실히 쏘는구나. 왕의 자리가 그리도 가지고 싶던가? 왕이시여,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마음속에 왕의 자리를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그리와 자리에 보내지? 일이 구하다부터 내 신경을 이리 만들고 분노로 나를 가리는 건 뭐야? 왕이시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노로 가라앉히십시오. 근데 너네 말하는 인간이 변명해 보라. 라이어스 왕이 살해되었을 때 그 누먼 여자 살인자를 알고 있었겠지. 근데 왜 그때 기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내가 만약 살인자라면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베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기자는 왜 반대하지 않았지? 힘수의 연자가 왜 이 자리를 열었지? 그것도 그대가 날 기자에게 보낸 바로 보내! 왕이시여, 제가 어찌 모르는 일을 부탁하겠습니다. 너는 왜 라이어스 왕을 위해서 살아하지 않았지? 수사를 하고자 해도 성문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게 없었습니다. 왜? 성문 밖에 스핑크스가 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매번 똑같은 변명. 저 변명이 없으면 하지 마! 왕이시여, 제가 어찌 왕의 자리를 모르겠습니까?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권력과 명예를 줄 수 있는 이 자리를 버리고 왜 당신 자리를 모르겠습니까? 왕이시여, 전 지금 이 도시에서 당신과 제 누이 다음으로 만든 것을 누리지만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저희 왕으로 인정하고 제 누이와 결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을 몰아내고 제가 왕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왜 안락을 버리고 위험을 택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누이를 들먹이고 자네가 어떤 뭐라고로 나를 몰아내려 해도 난 라이오스 왕이 죽고 나서 테베에 왔고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내가 라이오스 왕의 살인자가 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요. 부담스럽네. 왕이시여, 대체 뭘 바라시는 거죠? 절 이 도시에서 내쫓으시려는 건가요? 제발 분노에서 나와 세상을 지키시옵소서. 싫다. 물러가라. 왕이시여, 분노를 가는 지겠죠. 어디서 수다냐? 내가 믿었던 주자가 나를 배반하려 하는데 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유혹하는 데께서 그만하세요. 초생을 맹세한 친구를 팀장으로 추방하셔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뿐인 처남을? 여태껏 그의 친절을 생각하세요. 온 나라가 고통에 신음하는데 두 분 이리 싸우신다면 그것은 테베의 또 다른 장이 될 것입니다. 오 나의 왕 비오카스테, 주자는 나를 살인자로 몰았소. 그가 직접 한 말인가요? 남에게 전해드는 이야기인가요? 눈먼 여자 테레시아스의 가락한 열을 빌려 나의 명예를 짓밟았네. 오이디푸스, 많은 예언은 없어요. 아니, 예언은 없어요. 오이디푸스, 진정하고 내 얘기 들어줘요. 예전에 라이오스 왕과 저는 신탁을 받은 적이 있죠. 그건 신탁을 가져간 저주였어요. 어떤 내용이었소? 라이오스 왕이 자기 아내 손에 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오스 왕은 공평한 곳에서 도둑질 손에 죽었죠. 어쩌면 스핑크스가 당했을지도 몰라요. 또 스핑크스. 라이오스 왕이 죽은 곳은 스핑크스가 저도 모이던 삼거리였으니까. 삼거리? 왜 그러세요? 난 지금 라이오스 왕이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삼거리 근처에서 불리는 그것이 어디였어? 키스와 델포와 다울리스로 나뉘는 삼거리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요? 그대 거기 직전이요. 왜 그러세요? 무엇이 그렇게 놀란 거예요? 너에게 그러지 마시오. 나는 먼 길을 테베에 왔지. 나는 코린토스에 왕자였어. 오이디푸스는 먼 길을 걸어 이곳 테베에 왔다. 폴리보스의 아들 코린토스의 왕자 오이디푸스. 난 오늘 한 잔치에서 내가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비방을 들었어. 그 말이 신경 쓰였던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신탁을 받으러 갔지. 그래 나에게 내린 신탁.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나의 어머니와 결혼해 나의 자식인 동시에 이제 형제인자들을 낳게 될 거라는 신탁. 그 신탁에 들어왔던 나는 오랫동안 고향집을 떠나왔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운명의 오이디푸스. 그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사랑하는
지옥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길을 떠났다. 나는 별들을 보며 멀리, 더 멀리 코린토스를 벗어났어. 나는 계속 걸었어. 고향에서 멀어지기 위해,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러다가 당신이 말한 그 상거리에 이르렀어. 거기서 나는 홀로 서 있었어. 이때 오이디푸스에게 한 마차가 다가온다. 멀리 마차인 사람들이 나에게 소리쳤어. 마차에 탄 이들은 멀리 오이디푸스를 향해 소리친다. 비켜라! 비켜라! 부인. 그때 나의 쏘는 몇 명과 함께 갔어. 국왕행 차인 분명 수행원이 너를 대동해 있겠지. 모두 5이었어요. 마차는 한 대였고 라이오스가 진짜 운전했죠. 한 대의 마차와 5명. 오이디푸스를 향해 달려오는 마차는 멈출 생각이 없다. 그 상거리에 마치 그 마차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 비키라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지. 마차에 탄 이들은 오이디푸스를 채찍과 날카로운 것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채찍과 날카로운 것으로 나를 위협하며 길에서 몰아내려 했어. 내 수술을 시키기 위해선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 한편 신탁을 듣기 위해 델포이로 떠나던 라이오스와 그는 삼거리에서 만난 도적들에게 유명을 달리했다. 부인. 그때 라이오스는 어떻게 생겼어? 당신 같은 키에 당신 같은 체구에 흰머리 같은 정도도 있었죠. 나 같은 키에 나 같은 최고의 흰머리가 나 있는 남자. 오이디푸스는 삼거리에서 마차를 타고 달려오던 그 노인을 죽였다. 나는 그날 상거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흰머리의 노인을 죽였어. 어쩔 수 없었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야. 하지만 난 혼자였어. 하지만 만약 그날 내가 죽는 사람이 라이오스 왕이라면 이 땅을 저도로 더럽힌 건 바로 다른 말인 내 손이며, 그렇다면 나는 후회의 눈물을 흘려 이 땅에 저주를 얹기도 할 것이야. 진정하세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시종이 말하기에 라이오스 왕과 그 이름을 죽인 것은 여러 명이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였잖아요. 그렇지. 만약 라이오스 왕이 다수에게 죽었다면 내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그것이. 여봐라! 예! 그때 그 아이는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가?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라. 어서! 예!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봐요. 가까이 먹어요. 신탁은 라이오스 왕이 그 아들 중에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라이오스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그 운명 이뤄질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자식이 라이오스 왕을 죽이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아이를 죽였으니까요. 죽였다? 죽였어요. 어미가 제 자식을 제 손으로 죽였다? 저는 그 아이 말고는 라이오스 왕의 아이 낳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제발 진정하세요. 그 예언은 틀렸으니까요. 그렇지. 난 저 멀리 코린토스 플리부스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그렇죠. 당신은 저 멀리 코린토스 플리포스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금 저 멀리 코린토스 플리포스 왕의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그리고 당신 내 품 안에 있잖아요. 이것만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니 제발 진정하세요. 라이오스 왕비. 하지만 무엇인가 좀 찝찝해. 이제 좀 쉬세요. 쉬다 보면 괜찮으실 것입니다. 그 당신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나만의 희망과 희란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 좀 쉬세요. 코린토스에서 사자가 일러하여라. 이방이에요. 그래도 무엇을 외웠는가? 제가 전해드릴 말에 한편 기쁘시겠지만 또한 괴로우실지도 모릅니다. 괜찮다. 말하라. 코린토스의 사람들은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를 우리들의 왕으로 세울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코린토스에는 플리보스 왕이 계시지 않는가? 폴리보스 왕께서 승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플리보스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진실만을 전해드립니다. 국왕 직접 전하시오. 어서 오이디푸스를 모셔와라!
무슨 일을 나를 불렀는가 이거 봤어요. 코린토스에서 사자를 보냈어요. 당신의 아버지 폴리포스께서 돌아갔음을 그게 무슨 소리요? 직접 말하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테베의 왕 오이디푸스시여, 코린토스의 왕 폴리포스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우리들의 왕으로 사육해서 갈정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어떤 음모가 있었나? 아니면 질병이 당신의 삶에 기어들었나? 그저 긴 세월을 견디셨기에 폴리포스 왕께서 편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유카페. 당신의 말이 옳았어. 도대체 사람이 하는 일을 따를 이유가 무엇이 있겠소? 그것들은 내 손으로 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 했지만 난 이곳 테베에 있었고 내 아버지는 저 멀리 코린토스에서 편하게 눈을 감으셨어. 제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예언은 없다고요. 그대의 말을 의심하려는 건 아니지만 너무 두려웠기에. 이제 그런 예언은 더는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지만 아직 어머니가 남아 계시지 않소. 난 그분을 생각하면 차마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무엇이 그리 두려우신 겁니까? 신께서 내게 내리신 신탁 때문이요. 제가 알아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괜찮았어요. 신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길 내가 내 어머니와 몸을 섞고 또 내 손으로 아버지의 피를 흘리며 드리라 하셨는데 그 말이 신경 쓰였던 나는 오랫동안 고향집을 떠나왔어. 정말 그 신탁에 두려워 이 원고 소식입니까? 그렇소. 당신이 그분들 때문에 고향집을 피하신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대는 진정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어찌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가? 그 신탁은 나의 신탁이며 나는 사랑한 나의 부모님의 자식인데. 그대는 폴리보스의 혈통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날 아들이라고 부르셨지? 그분은 언젠가 당신을 저의 손에서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남의 손에서 얻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말이야. 전 왕국께서는 이전에 자식이 없었기에 당신께 그토록 마음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날 어디서 뒀는가? 가축을 돌보던 중에 히타이로에 남은 우거지 계곡에서 두 발이 꼬챙이에 꿰뚫려 버려져 있는 당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나는 그때부터 이 무서운 흉터를 가졌구나. 이 흉터는 누가 한 짓이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말해주시오. 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건 근데 좀 사람이 잘 알고입니다. 그 말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서 얻었다는 말이오? 그게 다른 목자가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묵자가 누구요? 사람들이 그가 라이오스 왕의 신하 중 하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라이오스 왕? 헤베라 라이오스 왕을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라이오스 왕의 하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만날 수 있는가? 저보다는 이 지방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봐라! 예? 그대들 중 이방인이 말하는 하인에 대해 잘 아는 누구 거기 없는가? 제 생각에는 저자가 말하는 사람이 당신께서 저자 말하면 그 자리에 다르다면 여기 계신 요카스티께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이 이방인이 말하는 사람과 나의 수왕의 살인을 극복했다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들의 누구의 대에 말하듯이 신경쓰지 마세요. 저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모든 실마리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겠어. 제발 부디 그대 사람 위에 멈추세요. 이오카스테 무엇이 걱정인가? 내가 귀천한 신부로 드러날까봐 그러는가? 내 부모가 3대째 노예라고 해도 그런 나 때문에 당신을 모욕받는 일은 없을 것이야. 제가 어찌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어요. 잘 멈추세요. 제발. 미안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어. 저는 당신 편에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말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입에서 나오는 그 가장 좋은 것이 나를 자꾸 성가시게 하고 있어. 오이디푸스, 아니 부디 그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잖아요. 왜 다시 밖으로 가려 하십니까? 제발 그만 어서 가, 그 아이를 데려오라. 예? 왕이시여, 부인께서 저렇게 괴로움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 고향에서 했던 무시무시한 일이 터져나오지 않을까 해서. 터져나와야 할 것은 분명히 터져나와야 돼. 하지만
난 내가 누구인지, 설사 내가 미천한 신분일지어도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나의 천한 출생을 부끄럽게 여길지 모르지. 하지만 난 그렇게 태어났고 결코 바뀔 수 없어. 내가 누구인지. 코린토스 이방인이여, 자네가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맞습니다. 지금 너무 이상한데. 거기 노인자, 내 눈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는 과거 라이오스 왕의 사람이었나? 예, 주로 무슨 일을 하며 지냈는가? 평생을 가축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였는가? 키타이론산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를 기억하는가? 누구 말씀이십니까? 여기 이 사람 말이다. 이와 만난 적 있는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비록 저자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가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저 하인과 키타이론 근처에서 그는 두 무리에 가축대, 저는 한 무리의 가축대를 이끌며 봄부터 큰 곰자리 별을 뜰 때까지 6개월 동안 무려 3번씩이나 함께였습니다. 내 말이 사실인 거 아닌가? 사실이지. 그럼 이제 말해보게. 내게 한 아이를 죽었을 기억하지? 뭐라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게냐? 내가 바로 이분이래. 영병할 놈, 그입 닥치지 못하!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 이방인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너의 잘못이다. 저자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모를 때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면 넌 눈물로 답하게 될 것이다. 어서 말하라. 제발 이 늙은이를 괴롭히지 말아주소서. 저자의 손을 묶어라. 예.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알고 싶으신 것입니까? 저 이방인의 말처럼 그 아이를 저 사람에게 넘겨주었는가? 예, 주었습니다. 그래 죽어버렸어야 했는데 만약 지금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진실을 말하여도 저는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꾸 시간을 끄는구나. 제가 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알고 싶습니까? 너는 그 아이를 어디서 얻었는가? 이 아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에서 얻은 아이야? 아니시여, 제발 더는 묻지 말아주소서. 내 입에서 같은 일물이 두 번이 성공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이오스 왕의 친척의 아이였습니다. 노예였는가? 아니면 그게 혈족이었는가? 말하기는 무서운 진실 앞에 이르렀구나. 너도 듣기 두려운 진실 앞에 이르렀다. 그러고 들어야만 한다. 그분의 자식이라였습니다. 당신의 부인께서 어찌된 일인지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녀가 그 아이를 주었던가? 예, 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어찌하라고 말하던가?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미가 어찌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불길한 예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요? 그 아이가 부모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왜 그 아이를 저 사람에게 넘겨주었는가? 그저 가요, 알려볼게. 저는 저자가 자기 고향으로 데려간다면 그 끔찍한 불행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 선택은 더욱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히 좋고요. 미치어. 내가 널 바라본 게 마지막이 되기를. 나랑 태어나서 안 되는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과 결혼했으며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을 죽였구나.
난 손끝으로 머리를 잡아 뜯으며 곧장 결혼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이미 오래전 통장이 된 라이오스를 불렀습니다. 라이오스 자신이 그 씨앗 때문에 죽고 그 씨를 낳은 여자는 세상에 남겨져 바로 그의 자식에게서 불행한 자녀를 낳았죠. 불행한 여인은 남편에게서 남편을, 자식에게서 자식을 낳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이상은 모릅니다. 오이디푸스께서 구한명식이 어떻게 돌아왔기에 그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걸 지켜보느라 그녀의 마지막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우리에게 천연거절로 요구하며 자신과 자기 자식을 위한 이중의 어머니가 된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으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관계에 피달린 그에게 어떤 신께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마치 누군가 인도를 받은 것처럼 고함을 지르며 두 짝으로 돕지 않고 빗장을 거부려 월세에서 뽑아내보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오카스테께서 보이는 호가니에 매달린 곳에서 살았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녀를 보고는 무섭게 울부짖으며 매달린 밧줄을 끊었고 그 가련한 여인이 바닥에 누웠을 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녀의 옷을 보조해주던 그 물고치를 그것을 굽히며 두 눈을 찔렀습니다. 눈을? 예, 눈을.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눈은 끔찍한 고통도 끔찍한 행동도 봐서는 아니 된다. 봐선 안 되는 자식들을 어둠 속에서 보고 알기를 원한 부모를 더는 할아버지 못하리라. 나는 살았고 살아있고 고통스러웠다. 라고 말하며 두 눈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찔렀습니다. 오 오이디푸스, 도대체 무슨 불행이 당신의 덮쳤나? 그대 비참한 운명을 이루는 찾아온 신은 누구입니까? 그대만이 진정 나의 친구구나. 물론 나를 걱정하며 내 곁으로 나갔으니 말이야. 도대체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나? 어찌 두 눈의 빛을 꺼버렸단 말입니까? 그것마저도 신이 정한 것인가? 나의 불행과 고통을 완성한 것은 아폴론이었어. 하지만 내 두 눈을 찌른 건 바로 다름 아닌 나였어. 앞을 보더라도 더욱 즐거울 것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 때마침 그놈께서 당신을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대신해 이 땅의 유일한 수호자로 남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에게 어떤 신뢰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 밝혀졌는데. 오이디푸스요. 전 당신을 비웃거나 모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고자 한도 아닙니다. 어서 이분을 집안으로 모셔라. 친척만이 친족간의 고통을 보고 듣는 것이 좋은 것이다. 예. 부탁이 있어. 그대는 가장 사악한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인간으로 왔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능한 빨리 날 이 땅에서 추방하시고 아무도 내게 말을 걸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신께 여쭤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신께서님이 말하지 않았소. 아비를 살해해 이 땅 오염시킨 나는 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가여운 인간에 대한 힘들을 구하면서 하는가? 예, 이번에는 당신이 신을 믿게 될 것입니다. 좋소. 하지만 난 당신 말이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 있어. 우선 집안의 여인은 그대가 원하는 정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패배의 신을 받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산속에 살게 하시오. 생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무덤으로 정해놓은 그곳으로, 또 내 운명이 가고자 한다면 그곳으로 가게 하시오. 내가 떠나는 걸 허락하는가?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마음에도 없는 빈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떠나십시오. 조국 태베의 시민들이 엿보라. 저자가 바로 오이디푸스다. 그는 그 유명한 수수께끼를 알았고 가장 강한 자였기에 시민 중 그의 행운을 부러움으로 바라보지 않은 자 누구였던가. 하지만 보라, 그가 어떻게 무시무시한 재앙의 폭풍 속으로 추락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인간들 가운데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라 부르지 말아야 한다. 그가 고통을 겪지 않고 삶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는. 오이디푸스 잘 보셨나요? 정말 멋진 연극이었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새로 많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포이에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조명이랑 음향이랑 카메라랑 굉장히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다가 넘어지면 이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기기 가까이에는 안 가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친구들이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대포이를 깜깜하게 만들어놨어요. 혹시 탑 한 번만 꺼줄 수 있나요? 네, 굉장히 깜깜하죠. 그래서 다시 켜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나와서 여러분 이제 움직여서도 됩니다 할 때까지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잠깐 할 건데요. 오이디푸스 연출을 맡은 4학년 백이연, 그리고 극작가 5학년 지승윤, 그리고 우리의 오이디푸스 5학년 남대화 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이디푸스 연극 연출을 맡게 된 4학년 백이현이라고 합니다. 다들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앞에 커튼콜에서 나온 배우들 말고 저희 이 연극을 만들어준 너무 소중한 스태프분들 소개 잠깐 드리고 연출의 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연출이고요. 조연출과 음향을 같이 해준 2학년 임승찬 학생이 저기 뒤에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품과 조명까지 같이 해준 스텝 3학년 이민영 학생도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희 연극 내내 잘 도와준 스텝 4학년 변은서 학생도 있었고요.
내내 저희가 정말 막이 많은데 막을 커튼을 열심히 소화해준 3학년 김주원 황초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작가 지금 여기 2400년대 대본을 열심히 각색을 해준 5학년 지승윤 학생. 네, 그러면 이제 사회자에게 마이크 남길게요. 네, 이제 함께 이 멋진 연극 다 만들어준 모두를 소개를 했으니 본격적으로 관객과의 대화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 백이연 씨, 오이디푸스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이디푸스는 저희 이번 주제가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슬픈 비극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고대 그리스 하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극 중에 가장 유명한 오이디푸스 작품을 연습을 열심히 해서 연극을 올렸고요. 이 이야기는 슬픈 운명이 어쨌든 신탁으로 내려진 오이디푸스에게 그 신탁을 받아들이긴 해요. 절대 거부하려고 하지만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는, 다시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상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 비극의 가장 큰 특징인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 뭔가 연극을 보면서 연민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정화를 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오이디푸스에서 막 1막 1장에 처음에 나와가지고 테베를 오염시킨다는 누구인가 이러면서 막 빨리 정화하라 이러잖아요. 그런 카타르시스를 뭔가 간접적으로나마 들어있는 그런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친구들이 오이디푸스를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는 이제 극작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백연 연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그 오이디푸스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오이디푸스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고, 그 거부하기도 하고 투정하기도 하고 시네마를 부정하는 사람, 이오카스테 같은. 그런데 크레온 같이 시네마를 끝까지 믿는 사람, 신에게 끝까지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어떤 운명에 대한 자세, 어떤 초월적인 내가 삶과 세계에 대한 자세의 다양성이 드러나서 좋았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마지막에 나온 장면, 이제 크레온 눈먼 오이디푸스가 나와서 이제 사자라던가 고역빈 학생이라던가 이 학생하고 얘기하는 장면, 사실 그 장면이 없어도 되는 장면이잖아요. 내용 전개상. 그죠? 그 여기 앞에서 제구랑 둘이서 얘기하고 끝나도 되는데 굳이 이 장면이 있는 이유는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이랄까? 마지막에 어떻게든 좀 좋게 마무리하려는 그런 고대 그리스적인 생각이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게 파멸로 끝났죠. 모든 게 파멸했고 그죠? 모든 걸 파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오이디푸스는 그래도 어떻게 산에 가서 살겠다 그러고, 근데 안 살겠다 말 안 해요. 산에 가서 살겠다 이런 식의. 우리가 슬픔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저항하고 반항해야 해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우리가 언젠가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희망을 놓지 않는 자세가 오이디푸스를 통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대답 감사하고요. 그 다음 이제 주연 배우 우리의 오이디푸스에게 질문을 해볼 텐데요. 이제 24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말투도 뭐 하시오 이렇게 하고 막 이것도 막 이렇게 막 쫄것도 막 뭐 보자기 들고 나오고 했는데 이거 보자기는 아니래요. 근데 그렇게 연극을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뭐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2400년 전 고전 작품이니까 어려웠고요. 일단 너무 말투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억양도 그렇고. 네, 그리고 애초에 역할이 왕이다 보니까 제가 딱히 뭐 위험 있게 살고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네, 그냥 저랑 사는 사람인데 이런 걸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었고요. 사실 좀 언급하자면
네, 혜준이가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혜준이의 말을 웃기려고 하는 게 진짜네요, 진짜로. 네, 어쨌든 이제 뭐 혜준이의 말과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의 도움, 사실 보면 이제 무대가 없거나 뭐 조명이 없거나 음향이 없거나 배우가 없거나 뭐 관객이 없거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없었으면 이 무대가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모든 분들의 수고에 힘입어 이런 어려운 연극을 해냈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관객과의 대화 5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음향 마이크 누가 가져가나요? 질문 없으신가요? 앞에 있네요. 저는 오이디푸스 왕, 우리들의 오이디푸스 왕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조금 연기를 해봤으니까 뭔가 이제 연습을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어떻게 형제가 한 무대에 나와서 대화를 할 때마다 웃음이 터지지 않았는지 해프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엄청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연기를 하시길래 놀랐습니다. 네, 일단은 정확히 짚으셨어요. 저희가 제 역할에서 힘들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제구였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적당히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구를 좀 노력을 했어요. 막 둘이 얼굴 보고 웃음 참기도 하고 역시 일부러 노력하고 진지하게 하자 해서 그래서 다행히 오늘 웃음이 안 터지고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연출이 각각의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화. 또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명환이 질문해주세요. 극작가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이디푸스 원작을 보면은요, 오이디푸스가 처음에 자기 부모의 존재를 아예 모르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존재를 계속 밝히려 하고 나는 누구인가 계속 실존을 묻고, 근데 여기서는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친부와 이제 테이리시아스 왕이라고 알고 나오잖아요. 아닌가? 저희 원작에서는 이제 내가 부모의 존재를 그리잖아. 우리가 하는 거죠. 셀시아스라고 그래요? 아니. 아무튼 맞아요. 원작에서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 작품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라이오스 왕이 죽인 범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수상으로 처음 시작하죠. 그래서 갑자기 반전이 생겨요. 내가 죽였나?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혹시 내가 죽였나?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럼 나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사건을 거쳐서 크게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집니다. 일단은 오이디푸스는 폴리보스라는 코린토스의 왕의 아들인 줄 알고 있죠. 맞아요.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걔가 알고 보니까 얘는 라이오스 왕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오카스가 얘 엄마의 부인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그죠? 그렇게 모두 맞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앞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라이오스 왕과 피를 나는 사이가 아님에도 나의 아버지처럼 일을 여길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소포클레스가 2400년 전에 심어놓은 목선입니다. 결국 이게 밝혀지는 거죠. 진짜 아버지였던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크레온이 도적대라고 했는데 도적으로 받아요. 왜냐면 얘가 죽인지 안다는 것을. 그런 어떤 의미에서 목선이 계속 심겨져 있는 겁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내가 물어본 거는 코린토스 왕. 예. 원래 오이디푸스가 있었던 지역의 네. 왕을 원작에서는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고 알고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친부라 생각하고 등장을 하잖아요. 왜 가시는지. 아니에요. 처음 친구인 줄 알아요. 원작에서. 자기 아들인지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었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그거를 여기서 얘기했지만 술자리 어떤 축제에서, 그 지역 축제에서 어떤 애가 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지나간 생일이, 야 근데 그거 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가 거기부터 의심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믿고 있죠. 그래야만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다니는 게 납득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관객과의 대화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여러분 안내가 또 있을 예정이니까 잠시만 더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이디푸스 팀 인사하고 무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2400년 전 하느라 너무 힘들었고요. 저희 막 어제 막 한 11시? 12시까지 거의 10시 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번 달은. 그만큼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해준 연극팀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후에 하는 현대비극도 있습니다. 현대비극까지 열심히 잘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작품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말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이게요, 되게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연극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1학년 지혜날이었거든요. 승민이랑 같이 오른쪽 왼쪽 커트를 맡았어요. 네,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3학년 때도 이제 지혜날 같이 연극 배우로 뛰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3학년 연극 뛰고 4학년도 연극도 하고 하면서 같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을 다시 시작해서 승민이랑 이제 주연 배우로 끝낸다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학년 때 지혜날 커튼으로 시작해서 5학년 때 이제 지혜날 주연으로 마무리하는 감동적인 엔딩이 사실 안 쓰여질 뻔했습니다. 네, 저는 작가였고요. 배우로 지정된 지 1주 전에 저번 주에 이제 배우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이 역할이 아닌데요. 그 어떤 친구 한 명이 이 역할을 맡았다가 어떤 개인적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현이가 부랴부랴 저를 섭외해가지고 일주일 바짝 연습해서 했는데 중요한 그 친구가 여기 지금 앉아있어요. 네, 누군지 안 밝히겠습니다. 모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뭐 그 친구는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뭐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이렇게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재미가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당황스럽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시간일까요? 그런데 5학년이 2학기에 어디를 가죠? 네, 밥 먹기 전에 5학년 잠깐 할 말이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오이디푸스가 아니라 공사팀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2학기 때 이제 인도 네팔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매년마다 갔던 마룬가교에 이제 모금을 하려고 모금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연극을 팔긴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제가 연극을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 많이 모아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 계좌는 이 박스는 밑에 계좌 적혀 있고 옆에 그 이제 델포이 입구 옆에 세워둘 예정이거든요.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금이 없다, 정말 안타깝다 그런 경우에는 밑에 계좌가 있으니까요. 입금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금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네, 많이 모금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점심 관련해서 안내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 자,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인데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델포이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판도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5분에서 10분 뒤에 준비가 되면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잠시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휴식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점심 다 드시고 1시 반부터 다시 일정이 있으니까요. 뒤에가 너무 소란스럽네요. 알아. 그
1시 반부터 있을 예정이니까 1시 20분까지 다시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학부모님들이 주신 간식이랑 그 다음에 무드팀 전시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그 관련해서 안내할 게 잠깐 있습니다. 명언이 나와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무드팀에서 얼떨결에 전시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 횡단 공간을 사용해서 저희가 슬픔을 주제로 전시를 한번 해봤고 친구들 그림도 많이 있고 영상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학생분들은 오셔서 도장을 받으시면은 학부모님들이 준비해주신 간식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꼭 오시면 좋겠지만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장을 받으셔야 학생 여러분들 도장을 받으셔야 부모님들이 준비해주신 간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꼭 전시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다들 공연팀이랑 무드팀이랑 이후 일정 준비하는 친구들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양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마치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